이미 알려진 위험은 위험이 아닐까? 하나금융연구소의 김완중 연구위원께서 작성한 보고서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미국 물가의 상승세 둔화와 고용시장 환경 변화를 계기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기대가 돼서 금융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답니다. 국내도 실물 부문 충격하고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과거 수준의 성장과 금융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다한 위기도 경계해야 되지만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022년 급등하는 물가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도 가팔랐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금융시장이 실물하고 많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고금리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었던 작년 그리고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우려스러운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웃기는 거죠. 고임금 풀타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는 실제로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물가도 뭐 내려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2월 초에 0.25% 올리고 그 다음에 0.25% 올리고 한 5.0에서 마무리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금방 금리를 내릴 것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미 연준은 4.5라고 하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꽤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고금리의 상황이 아직 실물에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물가는 높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물가 압력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높아 있는 상태라 내려가는 하락이 이제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자영업자나 가계의 부채 폭탄이 터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너무 빨리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뒤집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부문의 위기가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리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물가는 감당 못할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한 보통 사람들의 소비는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매우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만한 매우 위험스러운 사항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응원한다는 등 어쩔 수 없다는 등 불가피하다는 등 그냥 변명만 계속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급락, 거래 절벽, 주식 시장 하락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아주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좀 앞당겨지거나 좀 뒤처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0원, 1228원 내려가기 때문에 환율이 매우 안정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라고 항상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수준도 여전히 높습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5%, 6%다. 7%, 8% 이러한 것들이 2023년 연말이 되면 9%, 10%, 11%, 12%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지금
자금 조달을 못해서 난립니다. 건설업계는 부도를 내겠다라고 이미 작정해놓고 정부에게 매입해달라고 지금 버팅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게 비싼 가격에 사주고 자기들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인 거죠. 근데 지금의 정부, 기득권, 재벌, 촛불가들 편에 서 있는 그들이 매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처럼 100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하면 모를까 쉽사리 그들의 속셈을 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 혹은 괜찮다. 정부를 믿어라. 정부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부실화되고 우발 채무 현실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가계의 가계부채도 1900조, 몇십 조가 빠지긴 하겠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또 우리는 강남권부터 시작해서 역전세가 매우 심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용가치가 7억인 아파트가 매매가격이 15억, 20억이 웬 말입니까? 전세가 7억인데 매매가가 20억이다. 매매가가 내려갈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가깝다라는 건 언제든지 그 부채들 중에서 다중채무,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데 70%, 80%, 90% 쓰는 가구들은 이자가 시중금리가 1, 2%만 올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고 꽤나 무섭고 혹독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위험이 맞다. 회색 코뿔소 계속 보이니까 친근해지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더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위험은 더 큰 위험이다. 갑작스러운 위험도 겁나지만 얘기됐고 알고 있는 건데 피하지 못하는 위험은 더 큰 위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움, 공포, 겁내는 게 절대로 나쁜 감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조심하라고, 대응하고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메시지, 신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겁쟁이로 사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36개 위험이 생기면 도망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겁하니 어쩌니 얘기하지만 미친듯이 앞에 튀쳐나가가지고 용감하게 장렬하게 전사하면 다음이 없습니다.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도망가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최대한 몸집을 줄여서 최대한 살아낼 국리를 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알려진 위험이 더 큰 위험임을 말씀드리며